자,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영상에서는 처음으로 복소 선적분, 컴플렉스 라인 인테그럴을 정의를 했습니다. 정의 조금 수학 1이나 수학 2에서 정의했던 것들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정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정의를 사용을 해서 몇몇 쉬운 함수들의 적분을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정의를 가지고요. 이 영상에서는 챕터 4의 가장 중요한 정리, 이 코시 구르사 정리, 둘 다 사람 이름인데요. 또는 코시 적분 정리, 코시 인테그럴 시어렘이라고 불리는 정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그 수학 1 같은 데서 주로 다뤘던 일변수 함수 혹은 수학 2에서 다뤘던 다변수 함수를 생각을 해봅시다. 물론 함수가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고요. 연속이면 적분 가능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 적분 값에 대해서 더 특별히 이야기할 수 있다거나 이런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복수 함수는 조금 특별합니다. 그래서 미분 가능하면 물론 연속이니까 적분 가능하겠지. 근데 그거 말고 훨씬 더 강력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미분이 가능하면 특정한 적분의 적분값을 계산할 필요도 없이 바로 그 값은 그냥 계산할 필요도 없이 0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생각보다 많은 적분들을 바로 그냥 눈으로 딱 보고 적당히 복소평면에다 그림 대충 끄적끄적 그려보고 적분값은 말할 것도 없이 코시 구르사 정리에 의해서 0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예제들을 굉장히 많이 볼 겁니다. 물론 이 코시 구르사 정리의 증명이 아주 중요하긴 해요. 근데 사실 증명을 잘 몰라도 이 뒤쪽을 이해하는 데는 별로 문제는 없습니다. 이 코시 구르사 정리의 증명은 다른 증명들이랑 좀 동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처음 코시 구르사 정리의 명제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명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예제들을 좀 많이 보고 예제 위주로 개념을 잡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합시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에 나오는 엄밀한 증명들을 전부 몰아가지고 다음 영상에서 한번 증명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일변수 함수에서 잘 알고 있는 원시 함수, 엔타이 데리버티브의 개념을 복수 함수로 그냥 살짝 확장시켜 봅시다. 정의 똑같아요. 스몰 f라는 함수가 있고 캐피털 f라는 함수가 있다고 합시다. 둘 다 같은 도메인 D에서 정의가 되어 있다고 합시다. 이 캐피털 F의 미분이 D 전체에서 스몰 f랑 같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 이제 굉장히 여러 번 썼지만 on D라고 얘기를 하면 D에 있는 모든 점에서 라는 얘기예요. 자, 이때 우리 잘 알고 있듯이 스몰 f를 캐피털 F의 데리버티브라고 부릅니다. 그죠? 처음 나온 정의. 캐피털 F는 반대로 스몰 f의 엔타이 데리버티브 혹은 원시 함수 혹은 도함수의 역이라고 부릅니다. 맞죠? 자, 일변수 함수 혹은 그 고등학교 수학에서 배웠던 원시 함수랑 정의가 똑같은 거예요. 자, 엄청 당연하게 스몰 f라는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그 함수의 원시 함수 캐피털 F는 상수를 빼고는 유일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지? 혹시 스몰 f의 엔타이 데리버티브로 캐피털 F 그리고 캐피털 G가 둘 다 엔타이 데리버티브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것의 미분이랑 이거의 미분이 둘 다 스몰 f잖아요. 맞죠? 따라서 f-g라는 함수의 미분이 0인 거잖아요. 모든 정의역에 있는 점에 대해서. 맞죠? 우리 앞에서 코시 리만 이퀘이션의 어플리케이션으로 이걸 알고 있습니다. 함수의 미분이 전부 0이면 그 함수는 콘스탄트다. 따라서 엔타이 데리버티브는 상수를 빼고는 유일한 거예요. 물론 이거 일변수 함수에서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연속함수면 일변수 함수에서는 항상 원시 함수가 존재하긴 합니다. 그런데 복소수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연속함수에 대해서도 원시 함수가 존재할 필요 충분 조건이 있습니다. 물론 증명들은 뒤쪽으로 넘어가고요. 천천히 한번 이 스테이트먼트만 한번 살펴봅시다. 자, 스몰 f라는 함수가 원시 함수를 가질 필요 충분 조건을 두 개를 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혹시 우리가 이렇게 이 D라는 영역에 있는 그 곡선 두 개를 임으로 생각해 봅시다. G1에서 G2를 잇는 곡선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C1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혹은 다른 길을 통해서 이렇게 C2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팅이 있으면 그래서 임의에 두 점 G1, G2를 픽스를 해놓고 임의에 두 점을 지나는 경로 C1, C2에 대해서 C1으로 적분할 때
혹은 C2를 따라서 F를 적분할 때 두 값이 같으면 그 조건을 2번이라고 합시다. 그 2번 조건이 1번 조건, 즉 F가 원시함수를 가진다라는 것과 동시 조건입니다. 뭐 우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얘네들 어플리케이션인 코시 구조사 정리가 더 중요하긴 해요. 자, 혹시 이 둘이 같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 쓸 필요가 없겠네? 시작점과 끝점만 알면 어떤 곡선을 따라가든 적분값이 같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만약에 이 그 연두색 밑줄 친 게 참이라고 가정을 하면 얘를 좀 간단하게 이렇게 G1에서 G2까지의 적분이라고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다. 자, 항상 이렇게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경로를 따라가나 같을 때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혹시 쓸 수 있다 그러면 사실 얘는 어떤 값이 나오냐면, 이 1에서 구한 엔타이 데리버티브 캐피털 F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캐피털 F G2 마이너스 캐피털 F G1이 나옵니다. 이거 주황색으로 점 이렇게 쳐놓은 거는 그냥 일변수 실수 함수에서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긴 하네요. 복수 함수에서는 트리비얼한 건 아닙니다. 자, 1번, 2번 조건은 다음처럼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2번 조건은 이렇게 쓰니까 뭐 명제 C1도 있고 C2도 있고 G1, G2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좀 귀찮죠. 그래서 이 두 문장을 통째로, 두 줄을 통째로 묶어서 다음처럼 쓰는 것이 더 편합니다. D에서의 적분이 경로에 의존적이지 않다, 즉 패스 인디펜던트하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G1에서 G2로 적분을 하려면 C1을 따라서 적분을 하든 C2를 따라 적분을 하든 값이 같다는 얘기예요. 물론 항상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경로 의존하지 않는 동시 조건이 1번 조건이었던 거예요. 자, 세 번째 조건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C가 혹시 시작점과 끝점이 같은 경로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시작점과 끝점이 같은 칸토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C를 따라 적분을 하면 0이다 라는 조건과도 똑같습니다. 자, 물론 이거 이렇게 써도 되는데요. 이제 이렇게 클로즈드면 시작점과 끝점이 같잖아요. 그래서 시작점과 끝점이 같은데 한 바퀴 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적분에다가 동그라미를 붙여서도 씁니다. 그래서 모든 적분에 대해서 이렇게 쓰는 건 아닙니다. 클로즈드일 때만, 즉 시작점과 끝점이 같을 때만 우리가 편의상 보기 편하게, 눈으로 알아보기 편하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명제들을 보면은 그냥 세 개가 동치다, 뭐 그래. 근데 이거 생각보다 많이 쓰진 않아요. 우리는 이 세 명제가 전부 다 참인 경우를 주로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참인 경우가 훨씬 중요해요. 어쨌든 증명을 하려면 1, 2, 3번이 동치다라는 건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3번 조건이 되니까 1, 2번 조건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3번이 되는 경우가 많고 그 경우에서는 1, 2번도 동치니까 뭐 부정적분을 찾을 수 있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려고 해요. 자, 우리 뭐 너무 당연하지만 그냥 엄청나게 간단한 그 데리버티브 혹은 반대인 엔타이 데리버티브들을 몇 개만 한번 봐봅시다. 뭐 우리 다 예전에 했거나 아니면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건데요. 이거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n이 0이 아니면 이거 미분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따라서 오른쪽의 함수 엔타이 데리버티브는 왼쪽인 거예요. 맞죠? up to constant로. 지수함수 미분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쵸? 어떻게? x에 관해서 미분하면 되는 거지. 자, 로그 함수의 미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쓰려면 조심해야 돼요. 로그는 값을 여러 개를 가지는 멀티밸류드 펑션이니까 그 중에 하나의 브랜치만 택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쓰려면 우리가 브랜치를 택해야겠습니다. 뭐 편의상 프린시플 브랜치만 택하면 되겠네. 그러면 좀 더 강력하게 프린시플 브랜치를 택한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로그의 프린시플 브랜치 혹은 캐피털 ln 함수를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문제 없죠. 자, 사인의 미분 이거 다 알고 있어요. 코사인의 사인 하이퍼볼릭의 미분,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서의 정의를 따르면 코사인 하이퍼볼릭이네. 맞죠? g to the a의 미분, 물론 이것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얘는 함수값을 여러 개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프린시플 브랜치를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얘 프린시플 브랜치만 생각을 하지 뭐. 정의 자체는 2의 a 로그 g였어요. 물론 멀티밸류 되니까 싱글 밸류만 택하는 거예요. 자, 이거 하면은 그냥 a 곱하기 2의 a 로그 g 곱하기 g분의 1인가 체인 룰에 의해서 따라서 a 곱하기 g의 a-1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되게 그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함수들은 복소 함수로 확장을 시켜봤자 미분한 것이 굉장히 쉬운 함수고 그냥 실수에서의 함수와 별로 다르지 않았다 였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런 함수들은 운이 좋아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함수들은 전부 왼쪽에 엔타이 데리버티브들을 갖는 거예요. 그렇죠. 자, 정리 2가 복소 선적분의 정의 이후에 나오는 일련의 정리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리입니다. 워낙 중요하니까 별을 한번 여러 개를 쳐봅시다. 자, 코시도 사람 이름이고요. 구르사도 사람 이름입니다. 코시가 쉬운 케이스에 대해 증명을 했고 구르사는 좀 더 제너럴 케이스에 대해 증명을 했어요. 우리는 당연히 수학과 과목이니까 제너럴 케이스에 대해 증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부르는 이름은 특히 수학 쪽에서는 코시 구르사 정리라고 많이 부르고요. 이 뒤에 그 빨간색 결론을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클로즈드 커브에서 뭔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작점과 끝점이 같은 커브에서. 그래서 클로즈드 커브 시오렘이라는 이름으로도 부릅니다. 똑같아요. 자, 그리고 공학에서는 보통은 이제 뭐 쓰는 함수들이 그렇게 엄청 이상한 함수들은 잘 안 쓰고요. 뭐 미분했을 때 미분한 것이 연속인 이런 좋은 함수들을 주로 씁니다. 그때는 그냥 구르사의 결과 같은 거 필요 없이 그냥 코시의 심플 아규먼트로 증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또 특히 공업 수학 같은 데서 많이 부르는 이름으로 코시 인테그럴 시오렘, 코시 적분 정리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자, 스테이트먼트를 한번 봐봅시다. F라는 도메인에서 정의된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우리 D라고 쓰면 항상 도메인이었어요. 자, 그리고 C라는 클로즈드 심플 커브가 있다고 칩시다. 자, 우리 기억을 떠올려 봅시다. C가 클로즈드의 정의가 뭐였지? 시작점과 끝점이 같은 거예요. 높아심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겁니다. C가 심플이라는 게 뭐예요? 얘는 셀프 인터섹션이 없다는 거예요. 즉 중간에 안 만난다는 거예요. 대충 이렇게 생긴 거 원처럼 생긴 거예요. 그쵸? 이런 거. 뭐 물론 이렇게 희한하게 생겼을 수도 있어요. 뭐 대충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심플 클로즈드 커브의 예입니다. 맞죠? 그래서 C라는 심플 클로즈드 커브가 있다고 칩시다. 이거 한글로는 이거 단순한 닫힌 곡선이에요. 그쵸? 단순 닫힌 곡선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단순 폐곡선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더 많긴 합니다. 뭐 한글이 중요하진 않아요. 자, 그리고 F라는 함수가 뭐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 여기저기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C 위에서 그리고 C 안의 영역에서 어널리틱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그림에서는 빨간색 영역에서 전부 다 해석적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산할 것도 없이 F의 C를 따른 선적분이 0이다. 라는 게 코시 구르사 정리의 내용입니다. 뒤에서 예제들을 아주 많이 볼 겁니다. 그래서 함수가 미분 가능하면 함수의 적분이 0이다. 라는 거예요. 물론 C의 제약 조건이 있어요. 시작점과 끝점이 같아야 될 것, 중간에 서로 안 만나야 될 것이라는 조건들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강력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예제들을 보기 전에 이 두 개의 코레일을 한번 따름 정리를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뒤에서 엄밀하게 정의를 하긴 하겠지만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한 개념을 정의를 해봅시다. 물론 이 개념을 조금 더 엄밀하게 정의를 하려면 사실은 이제 위상수학을 좀 배우고 대수적 위상수학이란 이제 좀 고급 과목을 배워야 되긴 하는데 우리는 이 엄청 희한한 케이스는 많이 안 다룰 거기 때문에 개념적으로만 이해해도 거의 복수에서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한번 이해해 봅시다. 우리가 커넥티드가 뭔지 알고 있어요. 뭐 두 점 잘 이룰 수 있으면 되지. 그죠? 근데 눈으로 봤을 때 얘가 구멍이 없으면 우리가 심플리 커넥티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커넥티드 연결이긴 해요. 근데 엄청 희한하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연결되어 있다.
즉 구멍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물론 이제 영어 단어로는 단순하다라는 표현이긴 하지만 이 심플과 이 위에 있는 이 심플은 다릅니다. 위에는 곡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아래에 있는 정의는 그 집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좀 달라요. 그리고 주로 우리는 오픈셋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얘를 조금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심플 클로즈드 커브가 그 안에 있는 점들을 봤더니 D에만 있더라 라는 거랑 똑같습니다. 예제들을 간단한 예제도 보고요. 좀 까다로운 예제도 한번 봐봅시다. 우리 이런 게 있어요. 자, 이런 영역이 있어요. 이 D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는 심플리 클로즈드예요. 왜? 눈으로 봤을 때 구멍이 없잖아. 그죠? 이것도 그래요. 물론 막 이렇게 생긴 것도 그렇습니다. 자, 근데 내가 이렇게 그 실수축과 허수축 그 x랑 y를 곱했더니 음수가 되는 영역을 생각을 해봅시다. 얘는 심플리 커넥티드가 아니에요. 왜? 커넥티드도 아니잖아요. 여기에 있는 두 점을 이으려고 하면 항상 우리 앞에 예제에서 봤듯이 1단원에서 봤듯이 얘를 그 두 점을 패스들의 그 직선들의 유니온으로 이으려고 하면 항상 이 그 x 곱하기 y가 0보다 큰 영역을 벗어나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는 심플리 커넥티드가 아니에요. 물론 이런 영역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너츠 같이 생긴 거. 이거 당연히 심플리 커넥티드가 아니에요. 왜? 엄밀한 정의를 살펴봅시다. 여기서 이렇게 곡선을 동그라미 생각했어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이 내부에 있는 점들은 D에만 있다. 오케이, 좋아요. 하지만 내가 이런 곡선 말고 다른 곡선을 생각을 해봅시다. 녹색으로 이런 곡선을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이 녹색 곡선의 내부에 있는 점들은 D 안에만 들어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직관적으로는 홀이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얘도 심플리 커넥티드가 아닙니다. 물론 좀 더 다양한 예제들 이런 것들 뒤쪽에 더 할 겁니다. 지금은 개념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더 좋아요. 자, 그래서 이 개념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내가 이렇게 무식하게 복소평면 전체에서 이렇게 원점 빼고 나머지를 생각을 해보자. 즉 C 빼기 0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자. 얘도 심플리 커넥티드가 아니에요. 왜? 구멍이 있잖아. 더 좋은 설명. 혹시 우리가 이렇게 생긴 커브를 생각을 하면 커브 내부에 D에 없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도 심플리 커넥티드가 아닌 거예요. 물론 심플리 커넥티드가 아닌 거 다양하게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도 심플리 커넥티드가 아니에요. 그렇죠? 왜? 구멍이 있으니까. 자, 이거를 굉장히 간단하게 기억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그 대학원 다닐 때 TA를 하면서 생각을 했던 예제인데요. 우리나라 우리 이렇게 나만 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그 광역자치단체들을 한번 그려봅시다. 여기 전라남도가 있고요. 여기 전라북도가 있고, 여기 경상남도 있고, 여기 뭐 창원 있고, 여기 부산 있고, 뭐 이렇죠. 여기 이렇게 경기도 있겠습니다. 여기 충남, 뭐 충북, 뭐 대전, 뭐 이렇게 있어요. 여기 경북 있고, 강원도 있고, 대충 다 그린 것 같습니다. 여기 서울이 있어요. 여기 광주는 여기 있습니다. 자, 이 그 광역자치단체 중에 심플리 커넥티드가 아닌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뭐지? 전라남도예요. 왜? 광주가 한가운데 있어가지고 구멍이 있는 거잖아요. 여기 이렇게 홀을 그리면 이렇게 심플 클로즈드 커브를 그리면 이 안에 전라남도 바깥에 있는 점이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 그림을 보고 바로 드는 생각, 뭐야, 경기도도 서울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경기도도 심플리 커넥티드가 아닌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지도를 잘 보면 경기도는 심플리 커넥티드입니다. 왜냐면 인천이 이렇게 막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는 서울로 갈라져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심플리 커넥티드입니다. 나머지는 뭐 대충 보면 다 심플리 커넥티드겠네. 뭐 인천이나 서울이나 전라북도나 창원이나 부산이나 뭐 대충 이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면 심플리 커넥티드가 직관적으로 뭘 의미하는지는 좀 더 자연스럽죠. 지나가는 얘기였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정리에 다양한 예제들을 보기 전에 이 예제 엄청 단순한 따름 정리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물론 얘도 우리가 증명을 하긴 할 거예요. F라는 함수가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이 D라는 도메인이 이제 우리가 정의역으로 생각하고 있는 오픈 커넥티드 셋이 심플리 커넥티드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F가 D에서 어널리틱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클로즈드 커브에 심플 필요 없어요. 단순 폐곡선도 필요가 없고 C가 클로즈드 칸토이기만 하면, 그래서 그냥 폐곡선이기만 하면, 그러면 이 C에서의 적분도 0이 됩니다. 이거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한가를 그림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이렇게 정의역이 있어요. 근데 이 정의역에 구멍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클로즈드 칸토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클로즈 칸토가 뭐 이렇게 생겼겠네, 대충. 뭐 이렇게 뭐 적당히 겹칠 수도 있고 뭐 그래요. 뭐 이렇게 희한하게 생겼다고 합시다. 상관없어요. 얘를 우리가 몇 개로 쪼개가지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파란색으로 하나 쪼갰어요. 보라색으로 이렇게 두 개 쪼갰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연두색으로 세 개 쪼갰습니다. 또 이렇게 네 개를 쪼갰어요. 그러면 그 각각의 그 원에서의, 경로에서의, 칸토어에서의 적분의 합이랑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직관적으로. 따라서 빨간색에서의 적분은 저 파란색, 보라색, 연두색 두 개에서의 적분이랑 똑같은 거예요. 걔네들의 합이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각각은 이 안에서 전부 다 해석적이니까 정리 2를 적용할 수가 있고 0이네? 그래서 따름 정리 2가 성립한다라고 직관적으로 생각은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죠? 엄밀한 증명은 우리 코시 구르사를 증명하고 뒤에서 간단하게 다뤄봅시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따름 정리 2를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책의 순서를 따르기 위해서 순서를 살짝 바꿨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D가 심플리 커넥티드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F가 역시 마찬가지로 어널리틱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 따름 정리 2에 의해서 이 단순 폐곡선의 적분이 전부 0이에요. 그러면 앞에 있는 세 개의 동치 조건, 그 엔타이 데리버티브에 대한 세 개의 동치 조건에 의해서 세 번째 조건이 성립하니까 첫 번째 조건, 즉 스몰 f가 원시함수를 가진다라는 얘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정리도 물론 굉장히 중요한 정리인데요. 동치 조건을 얘기를 하니까 실제로 우리가 많이 쓸 거는 이 첫 번째 따름 정리입니다. 자, 코시 구사 정리의 내용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모든 것들을 지우고 정의에서 중요한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C라는 심플 클로즈드 커브가 있는 겁니다. C 위에서 그리고 C 내부에서 어널리틱인 함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적분은 0이다. 라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제들을 많이 봐봅시다. 자, 간단한 예제부터 우리 적분을 몇 번 해봤던 fg는 D라는 함수를 생각을 해봅시다. 얘는 원시 함수 찾는 거 되게 쉬워요. 딱 봐도 이거일 것 같죠? 그러면 이 캐피털 F의 미분은 항등적으로 복소수 전체에서 스몰 f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 엔타이 데리버티브를 가지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동치 조건, 뭐 적분을 할 때 경로에 의존적이지 않다, 혹은 그 클로즈드 심플 커브에서 적분하면 0이다 라는 조건이 전부 만족합니다. 자, 만약에 C가 칸투어인데 0에서 1 플러스 i로 가는 칸투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 이런 거 뭐 몇 가지 그릴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죠. 0에서 1 플러스 i로 가는 거니까 내가 이렇게 적분할 수도 있어요. 적분 경로를 이렇게 잡아서, 물론 다른 적분 경로를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둘의 적분이 같다는 보장은 없어요. 예를 들어 뭐 fg는 x 이런 함수 생각을 하면 적분이 일반적으로 달라요. 그런데 원시 함수가 있으면 적분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C를 따라서 G를 적분한 거는 사실은 C를 탈 필요 없이 시작점과 끝점에만 의존하는 거고요. 얘는 원시 함수를 사용을 해서 적분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2분의 1 플러스 i의 제곱이다. 사실 이 예제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적분의 정의를 하면서 다뤘던 예제긴 합니다. 그렇죠. 자, 예를 들어 함수를 살짝 바꿔봅시다. 0부터 1 플러스 i까지 g제곱 dg를 적분해라 라는 게 있다고 칩시다. 얘는 별로 문제가 없는 표현이에요. 선적분처럼 표시는 안 했지만 사실은 선적분입니다. 왜냐면
g제곱의 경우에는 원시함수가 있고 따라서 0부터 1 플러스 i까지 가는 어떤 경로에서도 적분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맞죠? 얘를 0부터 1 플러스 i까지 해놓으면 되겠네. 뭐 그러면은 3분의 1 플러스 i의 3승인가? 끝났습니다. 아 물론 이거 정리할 수 있어요. 그쵸?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자, 이 g제곱은 그래서 엔타이 데리버티브 원시함수를 복소수 전체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그 동치 조건에 의해서 모든 클로즈드 커브에 대해서 적분이 0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별 내용 아니네요. 자, g제곱분의 1이라는 함수를 생각을 해봅시다. 이 함수는 조금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0에서는 정의가 안 되는 함수예요. 자, fg를 우리가 실수함수에서 g제곱분의 1 그러면 딱 봐도 이게 마이너스 g분의 1이잖아요. 미분하면 정의에 의해서 f 프라임 캐피털 F 프라임이 스몰 f가 되긴 됩니다. 자, 근데 이거는 복소수 전체는 아니에요. 원점은 빼야 되겠습니다. 맞죠? 뭐 특별히 대단한 거 없죠. 따라서 예를 들어 만약에 C라는 게 클로즈드 커브인데 영이 내부에 없는 커브라고 칩시다. 그러면 엔타이 데리버티브의 동치 조건에 의해서 C를 따라서 이 T제곱분의 1을 적분하면 0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나 잘 살펴봅시다. 우리가 T제곱분의 1이라는 함수의 미분 불가능한 점을 찾았더니 이 0에서는 미분이 불가능해요. 따라서 0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 클로즈 커브를 그냥 내가 아무거나 이렇게 하나 찾았다고 쳐요. C. 그럼 이 C를 따라 적분하면 적분값이 0이다 라는 거예요. 3번 동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그 코시 구조사 정리의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단순한 얘기예요. 자, g분의 1이라는 함수를 생각을 해봅시다. 이 함수 우리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가끔씩 미분이 g분의 1인 함수가 있기는 있어요. 우리 이런 함수를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모든 점에서는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이 스몰 로그라는 함수의 특정한 브랜치에서 혹은 이 캐피털 로그라는 함수에서는 브랜치 컷을 빼고 즉 그 함수가 연속이 아닌 부분을 빼고였어요. 따라서 우리가 이 캐피털 F랑 스몰 F가 같긴 한데 캐피털 F의 미분이랑 스몰 F가 같긴 한데 조건이 있습니다. 연속이 아닌 영역은 다 빼버려야 돼요. 물론 우리 이거 그림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함수가 정의가 안 되는 0, 함수가 연속이 아닌 음의 실수축은 제외를 해버리고 나머지 영역에서는 전부 다 오케이, 좋다는 거예요. 자, 물론 그러면 여기서는 그 이 빨간색 영역을 제외하고 나면, 즉 음의 실수축을 제외하고 나면 이거 홀이 없잖아요. 심플리 커넥티드잖아요. 따라서 이 안에서는 그냥 뭐 엔타이 데리버티브가 있으니까 뭐 적분을 하면 0이다. 예를 들어 이 동그라미를 따라 적분하면 0이다. 이 동그라미를 따라 적분하면 0이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자, 우리가 곡선들을 몇 개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 뭐 C1을 따라 적분을 하는데 그냥 C1을 이렇게 한번 잡아볼까요? 마이너스 i에서 i까지 오는 이런 반원을 생각을 해봅시다. 물론 함수가 정의가 안 되는 영역 이렇게 오른쪽 위에 그림처럼 표시를 했습니다. 얘를 그려라.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 영역은 제가 이렇게 네모를 친 영역은 단순 연결, 심플리 커넥티드니까 그냥 엔타이 데리버티브 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있으니까 로그 g에 마이너스 i부터 i까지예요. 따라서 로그 i 빼기 로그 마이너스 i니까 그냥 뭐 2분의 파이 i 더하기 2분의 파이 i 따라서 파이 i가 나왔습니다. 이거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값이네요. 반원 적분에서 항상 나왔던 값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C2를 우리가 이렇게 잡아봅시다. 여기서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도는데 한 바퀴를 도는 걸 생각을 해봐요. 이거 우리 아주 많이 계산했습니다. C2를 따라서 이건 클로즈 커브니까 동그라미 쳐도 되겠네요. G분의 DG를 하면 얘 0이 아니에요. 그쵸? 원시함수 값으로 계산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왜? 이 적분은 함수가 미분 불가능한 영역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함수가 해석적이지 않은 영역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내가 근데 이제 로그 함수의 적분 뭐 이런 거 생각할 때 꼭 이렇게 브랜치를 이렇게만 잡아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적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다고 칩시다. 내가 예를 들어 이렇게 C2라는 i에서 마이너스 i까지 가는 이런 C2를 생각을 해보고 싶다고 칩시다. 이렇게 적분을 하려면 어떻게 할까? 캐피털 로그를 쓰면 안 돼요. 캐피털 로그를 쓰면 이 마이너스 i에서의 로그 값 빼기 i에서의 로그 값이겠죠. 그러니까 저 위에서 구했던 이 값의 음수, 즉 마이너스 파이 i가 나오겠죠. 이 값은 올바른 값이 아닙니다. 왜? 미분 불가능한 영역이 캐피털 로그라는 함수는 음의 실수축에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 우리가 좋은 수단을 알고 있습니다. F2라는 함수를 그냥 로그 함수로 놔요. 근데 브랜치를 살짝 다르게 잡아줍시다. 즉, 불연속인 점을 양의 실수축으로 한번 잡아봅시다. 문제가 안 되게.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로그 값은 함수 값을 굉장히 많이 가지긴 하는데 그 아규먼트, 즉 평각에 해당하는 것들을 0부터 2파이까지로 있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F2라는 함수를 로그의 브랜치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미분이 불가능한 점, 즉 브랜치 컷은 어떻게 되지? 이제는 이렇게 되겠네? 맞죠? 즉 이 새로운 F2라는 함수는 똑같이 로그 함수의 특별한 브랜치예요. 그래서 값 중에 하나만 고른 거예요. 그런데 얘는 이제는 음의 실수축이 아니라 양의 실수축에서 미분이 불가능하고 나머지 점, 즉 제가 이렇게 주황색으로 표시한 나머지 모든 점에서는 다 미분이 가능하고요. 미분이 G분의 1입니다. 맞죠? 따라서 이 C2를 따라서 G분의 DG를 적분할 때는 이 F2를 따라서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맞죠? i부터 마이너스 i구나. i부터 마이너스 i까지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로그 마이너스 i에서 로그 i를 뺀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브랜치를 택할 때, 그러니까 이 함수 값을 택할 때 이 아규먼트가 0부터 2파이 안에 있는 값으로 택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따라서 로그 값은 마이너스 파이 i가 아니에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i가 아니에요. 2분의 3 파이 i. i에서는 뭐 똑같이 뭐 2분의 파이 i. 따라서 파이 i가 되겠습니다. 얘가 정답입니다. 자, 틀린 것, 물론 틀린 것 알겠지만 이렇게 쓰면 틀린 거예요. 이렇게 구하면 얘는 틀리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x를 칩시다. 문제 없죠. 자, 그래서 브랜치를 택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니냐? 아무 문제 없어요. 왜냐하면 저 가장 오른쪽 그림의 주황색 영역에서는 함수가 미분 가능하고 그 F2의 미분이 G분의 1인 게 확실함으로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당연히 다 알고 위에서도 파란색, 하늘색으로 구하긴 했지만 이 C2를 따라서 G분의 DG를 적분한 걸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 적분 우리 이제 알고 있어요. C1을 따라 한 적분, C2를 따라 한 적분, 따라서 파이 i 더하기 파이 i, 그래서 2파이 i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적분들을 다양하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읍시다. 자, 또 다른 예제를 봐봅시다. 우리가 이 코사인이라는 함수를 뭐 a부터 b까지 적분해라 라고 합시다. 얘는 의미가 있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코사인이라는 함수는 엔타이 데리버티브가 있어요. 엔타이 데리버티브가 있으면 a에서 b까지 적분을 어떤 경로로 하나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곡선을 전체를 얘기할 필요 없이 시작점과 끝점만 얘기를 해줘도 된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파이 i부터 파이 i까지 넣으면 돼요. 그러면 이거 뭐야? 단순 계산으로 2 곱하기 사인 파이 i인가? 맞죠? 따라서 얘는 2i 곱하기 사인 하이퍼볼릭 파이인가? 맞죠? 대충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 허수가 나오네요. 자, 그런데 이런 적분을 생각을 해봅시다. 이 적분은 의미가 없는 적분이에요. 왜? 이 g분의 1이라는 함수는 그 복소평면 전체에서 엔타이 데리버티브를 가지는 않습니다. 운이 좋아가지고요. 우리 앞에서 열심히 그렸듯이 적당한 영역을 빼면 엔타이 데리버티브가 있긴 있어요. 그죠? 여기를 빼면 있긴 있어요. 로그의 프린시플 브랜치. 혹은 뭐 이렇게 적당한 영역을 또 빼도 이렇게 x축을 빼도 그 이 빨간색 부분을 제외하고 엔타이 데리버티브가 있긴 있어요. 뭐가 있지? 그 로그의 적당한 브랜치. 그 아규먼트를 0부터 2파이까지로 읽는 브랜치.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복소평면 전체에서 엔타이 데리버티브가 있는 건 아니에요. 따라서 예를 들어 1부터 i까지 적분할 때 이렇게 적분하는 거랑 반대로 이렇게 C2로 적분하는 거랑 적분값이 다릅니다. 맞죠? C1으로 적분하면 2분의 파이 i고 C2로 적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3 파이 i겠네요. 다르니까. 그래서 이 4'은 의미가 없는 적분입니다. 의미가 없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렇게 A부터 B까지 하면 의미가 있는 표현이고 언제? 패스 인디펜던트일 때. 어떨 때는 의미가 없는 표현이다를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했던 예제 중에 이렇게 멀티밸류드 펑션인 경우 있었어요. 아까 g분의 1 같은 경우는 얘를 부정적분을 고려하려고 하면 그 부정적분이 멀티밸류드였습니다. 그래서 브랜치를 택했어요. 지금은 함수 자체가 멀티밸류드예요. 그래서 함수가 멀티밸류드니까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적분 이런 건 의미가 없고요. 당연히 얘 브랜치를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맞죠? 그래서 브랜치를 생각을 합시다. 우리가 프린시플 브랜치 생각해도 되고요. 아니면 앞에서 계산한 것처럼 아규먼트가 뭐 적당히 2파이 영역 안에 있으면 되니까 0부터 2파이까지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문제없죠. 자, 곡선이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거 그냥 그대로 쓰면 좋으니까 GT는 3, 2의 I 세터 세타가 0부터 파이까지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떤 걸 사용할 수 있을까? 우리 복소평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규먼트를 이제 이 구간에서 우리가 로그 함수를 알고 있어요. 이 오른쪽 구간에서 로그 함수를 생각을 하는 거니까 아규먼트가 0부터 2파이까지 있는 거니까 이 양의 실수축에서는 미분이 불가능하고 나머지에서는 다 연속이고 정의가 잘 되는 함수인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 3에서 마이너스 3까지 이런 적분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자, 적분은 한 값 빼고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점에서 적분을 해서 즉 플러스 3에서 적분을 해서 마이너스 3까지 갈 때 이 그 적분이 불가능한 영역을 통째로 통과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직관적으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3보다 살짝 큰 점에서부터 적분. 근데 저 녹색 점이 빨간색으로 내려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냥 엔타이 데리버티브를 그대로 이용하면 돼요. 즉 우리가 이 캐피털 F를 3분의 2 곱하기 G의 2분의 3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거 우리 F'이 F랑 같다라는 건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맞죠? 자, D는 그냥 뭐 원점 빼야 되니까 G가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아규먼트가 저 위에서 프린시플 아규먼트로 했던 것처럼 이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맞죠? 자, 그리고 이 함수 좀 복잡해 보이니까 얘를 극형식을 사용을 해서 좀 더 쉽게 나타내 봅시다. 이 함수를 생각을 하면 3분의 2 곱하기 2의 2분의 3 로그 g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로그는 우리 이제 다 알다시피 그 로그 r 플러스 i 세터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면 3분의 2 곱하기 r 루트 r 곱하기 2의 2분의 3 i세터 라고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적분은 이후에는 그냥 단순한 계산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혹시 c를 따라서 g의 1 over 2 dg를 적분한다고 칩시다. 물론 그냥 적분하면 말이 안 되죠. 값이 여러 개니까. 아규먼트가 이때로 한정을 시키고 적분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싱글 밸류드 펑션이니까, 즉 브랜치를 택한 거니까 적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택해라. 단순히 우리 3분의 2 g의 2분의 3이라는 함수에 플러스 3부터 마이너스 3까지 라는 걸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3분의 2 곱하기 3 루트 3 곱하기 2의 마이너스 좀 복잡하네요. 2분의 3 파이 i 빼기 2의 0. 왜? 이 식에서 세타가 0일 때, 세타가 파이일 때 넣은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냥 계산하면 계산이 중요하진 않으니까 뭐 실수부, 허수부 각각 나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5번 예제도 뭐 그냥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요. 이런 예제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것들은 아니니까 중요한 것. 이런 함수는 값이 여러 개가 있어요. 적분 전에 브랜치를 택해줘야 됩니다. 즉, 값을 하나로 고정을 시켜줘야 돼요. 그거 말고는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자, 이 fg는 y 같은 함수를 생각을 해봅시다. 얘는 코시 리만 방정식을 생각을 하면 모든 점에서 미분이 불가능해요. 즉, 해석적인 영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얘는 그리고 또 단순 계산을 해보면 뭐 예를 들어 이런 커브에서의 적분값이 다릅니다. 따라서 엔타이 데리버티브가 C에서 없는 거예요. 즉 되게 단순한 함수 fg는 y 같은 함수는 원시 함수를 가지지 않습니다. 물론 조금 약화시키면 어떻게 되냐, 마찬가지 논리로 저런 작은 서로 다른 경로를 따라서 적분하면 값이 다르다라는 걸 증명을 해서 혹은 예제를 하나 찾아가지고 좀 작은 영역에서도 원시함수, 인데피니트 인테그럴 혹은 엔타이 데리버티브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강의 시작 때 얘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 복소 선적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코시 구사 정리고요. 코시 구사 정리의 내용은 워낙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써봅시다. f가 d에서 c로 가는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뭐 c가 심플 클로즈드라고 쳐봐요. 그리고 그 f가 어널리틱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f에 c를 따른 적분이 0이다 라는 단순한 얘기였어요. 뭐 특별히 대단한 거 없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할 필요가 없이 적분이 0이다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제들은 굉장히 많지만 굉장히 단순한 것들이 많습니다. 한번 봐봅시다. f가 만약에 이렇게 2의 g 혹은 코사인, 사인 뭐 등등 혹은 이 g의 n 혹은 얘로 만들어지는 다항식, 폴리노미얼 혹은 사인 하이퍼볼릭 같은 함수 혹은 뭐 이렇게 합성함수처럼 사인 g 제곱 이런 다양한 함수들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 함수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복소평면에 있는 모든 점에서 미분 가능할 것, 즉 인타이어 펑션일 것입니다. 자, 이러면 이 두 번째 조건이 트리비얼하게 만족하는 거죠. 모든 점에서 다 그 어널리틱이니까 체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심플 클로즈 커브의 적분에 대해서 다 0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심플도 빼도 돼요. 따라서 혹시 우리가 뭐 클로즈 커브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적분은 계산할 것도 없이 0입니다. 문제없죠. 자,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 있기는 있지만 C 바깥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뭐 신경 안 써도 돼요. 예를 들어 C가 이 카운터 클락와이즈, 즉 그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유니서클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물론 뭐 이렇게만 써도 상관이 없고요. 우리가 아주 쉬운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을 찾아라, 즉 매개 변수 방정식을 찾아라. 그러면 가장 만만한 게 이런 거예요. GT는 2의 IT, T가 0부터 2파이까지 갈 때. 이상한 거 찾을 수 있지만 적분에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자, F라는 함수가
뭐 시컨트라는 함수, g라는 함수가 g제곱 플러스 4분의 1이라는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적분을 구해라. 값을 열심히 계산하고 정의를 쓰고 뭐 이 C라는 유닛 서클 그 단위원의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을 생각하고 이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복소 평면에 그림을 그리기만 하면 돼요. 자,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복소 평면을 그렸어요. X축, 뭐 I와 Y축 필요는 없지만 그냥 심심하니까 써봤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적분하고 싶은 곡선을 생각해 봅시다. 단위원이에요. 크기가 1인 원이었습니다. 얘가 C예요. 맞죠? 그런데 F라는 함수랑 G라는 함수는 미분 불가능한 점, 즉 어널리틱이 아닌 점이 C의 전부 바깥에 있어요. 왜? 시퀀트 같은 경우는 얘는 코사인 분의 1이잖아요. 따라서 코사인이 인타이어 펑션이니까 얘는 다 어널리틱이에요. 분모가 0만 아니면. 즉 얘가 어널리틱이 아닌 점이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즉 아이솔레이트 되어 있습니다. 얘를 한번 그려볼까요? 뭐 플러스 2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3파이, 땡땡땡. 맞죠? 그러니까 10 안에서는 코사인이 0이 안 되니까 전부 미분이 가능한 겁니다. 즉 이 중앙색 영역 C를 포함해서 중앙색 영역에서는 전부 미분 가능한 거예요. 따라서 코시 구르사 정리에 의해서 적분값은 계산할 필요도 없이 0인 거예요. 문제 없죠. G는 어떻지? G가 미분이 불가능한 점을 우리 보라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봅시다. 얘는 언제 어널리틱이 아니지? 역시 마찬가지로 다항식은 정함수니까 다항식은 인타이어 펑션이니까 저기 g제곱 플러스 4가 0만 아니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g가 플러스 마이너스 2파이에서는 2i에서는 함수가 정의가 안 돼요. 나머지 점에서는 g제곱 플러스 4가 어널리틱이니까 그 역수도 0이 아니니까 어널리틱인 거예요. 미분이 불가능한 점, 즉 어널리틱이 아닌 점, 예를 들어 나중에 이걸 싱귤러 포인트, 특이점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어쨌든 미분이 불가능한 점들을 다 표시해 봅시다. 플러스 2i, 마이너스 2i, C 바깥에 있네요. 따라서 이 적분도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코시 구르사 정리에 의해서 0이에요. 간단하다. 그러니까 답이 다 0인 거예요. 자, 어널리틱이 아니면 뭐 0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널리틱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널리틱이. 그럴 것 같죠. 자, 이거 G바 이거 우리 코시 리만 이퀘이션을 쓰면 이거 어널리틱이 아니다 라는 거 알고 있어요. 얘는 적분을 하면 어떻게 되지? 이게 2의 마이너스 IT G바를 쓴 거예요. 그 다음에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의 미분 코시 구르사 정리를 쓸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정의를 써서 계산했습니다. 그랬더니 2파이 i가 나왔네요. 아, 0이 아니구나. 즉 어널리틱이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함수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앞에서 이미지너리 파트 얘기했죠. 리얼 파트라는 함수의 적분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C에 대해서 적분해도 0이 아니에요. 정의를 사용해서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해보기 바래요. 자, 우리 아까 어널리틱이고 클로즈드 커브가 있으면 적분이 0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어널리틱이라는 조건이, 즉 해석적이라는 조건이 충분 조건이긴 하지만 필요 조건은 아니에요. 적분이 0이라고 어널리틱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 우리 물론 앞에서 계산을 했던 적분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이 g의 n분의 dg라는 적분을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거 우리 적분 앞에서 했어요. n이 1이면 2파이 i, n이 1이 아니면 0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적분은 0이에요. 하지만 g의 n분의 1은 어널리틱이 아니에요. 맞죠? 모든 양수 n에 대해서. 맞죠? 그래서 n이 2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면 클로즈 커브의 적분이 0임에도 불구하고 어널리틱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이 함수는 그냥 어떤 클로즈 커브를 따라서 적분해도 0이긴 합니다. 코시 구르사 정리의 간단한 응용으로 나오긴 해요.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닛서클뿐만이 아니라 모든 C에 대해서 다 0이에요. 아, 물론 n이 1이면 안 돼요. n이 음수면 그냥 다항식이니까 인타이어 펑션이니까 코시 구사 정리에 의해서 0인 거예요.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n이 양수면 그러면 gn분의 1 어널리틱은 아니에요. 0에서. 그래서 인타이어 펑션 아니에요. 하지만 적분이 0이 될 수 있습니다. 원점을 포함하더라도.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는 적분 곡선은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 없죠. 자, 심플 커넥티드니스가 되게 중요하긴 합니다. 자, 우리 아까 그 코로레리를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생겼어요. F가 뭐 D에서 C로 가는데 D가 심플리 커넥티드면, 그래서 구멍이 없으면 모든 클로즈드 커브에 대해서 이 적분이 0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엄청 단순하게, 단순 무식한 예제인데요. D라는 이런 영역을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 뭐야? 복소수 중에서 그 G의 크기가 2분의 1보다 크고 2분의 3보다 작은 영역이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복소평면의 그림을 그리면요, 정역을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2분의 1보다 크고 2분의 3보다 작은 이런 영역이에요. 이렇게 하늘색으로 색칠해 놓은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fg는 g분의 1이라는 함수를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원점 빼고 다 어널리틱이니까 이 D에서는 어널리틱이에요. 그리고 C를 이렇게 유닛서클인데 카운터 클락와이즈로, 즉 반시계 방향의 단위원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뭐 F가 도메인 D에서 어널리틱이고 C는 심플 클로즈 커브긴 해요. 하지만 얘는 우리 이파이아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안에 구멍이 없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는 이 따름 정리에서 심플리 커넥티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엔타이 데리버티브에서는 뭐 이런저런 그 원시함수, 거의 생김새가 일변수 함수에서와 똑같이 생겼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적분을 실제로 계산을 했고요. 그런 원시함수가 있으면 적분이 경로에 의존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예제들로 특별한 조건을 만족시키면 볼 것도 없이 클로즈드 커브의 적분이 0이다 라는 코시 구사 정리의 예제들을 봤습니다. 이 정리가 우리 복소 적분을 할 때 계속해서 많이 쓰이긴 합니다. 물론 이제 얘네들의 어플리케이션도 더 많이 쓰긴 해요. 얘는 명제가 되게 단순한데 적분하면 0이다 가 끝이니까 외우기도 쉽고 그 정리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체크하는 것도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정말 굉장히 중요해요. 증명은 생각보다는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증명을 일부러 빼서 다음 영상에 전부 몰아서 실을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영상에서는 증명은 없지만 그 정리 두 개, 사실 두 번째 정리가 훨씬 중요해요. 그리고 다른 정리 두 개, 이 다른 정리 둘도 만만치 않게 중요해요. 얘네들의 명제를 제대로 익히고 예제들을 보는 것, 그 예제들이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고 만족시키지 않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